해설 있는 가곡 음악회 제2부 보내드립니다. 삼척 출신의 음악가들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자 이 노래를 가만 있어 봐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누님들인데 보기는 누님들이 안 계신데 아시네. 이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내님은 누일까 어디에게 호반의 벤치로 아까 그 영화 주제가였던 동심초 불렀던 바로 산장의 여인 호반의 벤치 동심초 불렀던 이름 권혜경 1931년생 강원도 삼척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아버님이 삼척시 세무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중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서울의 동부여상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KBS 전속 가수 3기로 가수로 KBS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간 게 1956년인데 1957년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히트곡을 내면서 전국의 최고로 유명 저하고 우리 친구들 탄생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진미령. 이분이 아버님이 김동석 씨라는 분인데 여기 죽서루에서 저 장미공원인 쪽으로 50천이 우리 시내를 다 휘돌아 나갔었잖아요. 그거를 직선으로 뚫던 발파 공사하던 당시에 삼척 군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미령 씨가 아버지 따라서 여기 와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 고향이 삼척이라고 계속 멘트를 하세요. 이분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일 겁니다. 바리톤 김관동 교수, 연세대학교 음대 학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분, 지금 은퇴하셨어요. 삼척중학교 나왔습니다. 삼척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만 얼굴 없는 가수. 바리톤 아니 제가 현직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는 음악 채널에서 제가 노래한 글을 여기다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한 6개월쯤 됐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조회수가 61만 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얼굴 없는 가수. 지금 노래 이렇게 제가 6개월 만에 60만 회를 넘고 이러니까 저한테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이거 올리면 음원 수익 얼마 들어오냐고. 죄송하지만 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연히 올린 저도 없고 아마 음악 채널에서 올린 분한테도 없고 이게 우리나라 정확하게 룰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로는 이 원작자들한테 그 음원 수입이 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저 앞에 분들은 소개한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고 괜히 그다가 저도 한번 낑겨갖고 유명할 사람이라서 그냥 한번 낑가 봤습니다. 다니던 시절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어느 영화의 영화 주제가로 쓰였다고 곡은 너무 좋은데 클래식에서 배척받고 있는 곡이라는 설명과 함께 근데 그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지금 막 눈에 산하거든요. 노래를 피아노집에서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 근데 이분이 조남이 기억이 안 나요. 별명만 생각이 나. 성함은 선생님 성함은 기억이 안 나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경망스럽게 제가
그 별명을 풍독구이라고 내가 저 별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이 노래가 1960년도에 국제극장에서 개봉이 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였답니다. 거기에 작곡하시던 김동진 선생이 클래식한 사람들은 클래식만 하는데 영화 음악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음악의 주제가를 만들었고, 이 주제가를 이게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최무령이고 김진입니다. 우리 그 앞에 가다 보면 옛날에 제2극장 앞에 뭐 이래 그림 그려서 영화 간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참 그 우리 빵떡 모자 썼던 우리 미술 선생님 그분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성함이 조남이 생각이 안 나고 별명만 생각나요. 그렸던 영화 포스터, 최무룡 김지미 주연의 길은 멀어도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는 김지미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 나오죠. 김지미 씨가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당시 서라벌예술대학 학생이었던 박옥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박성년으로 나오던데 이 박옥년이라는 그 당시 서라벌예대 학생이 누군가 하면 요 고수염 기른 바리톤 김동규 선생의 어머니십니다. 이분이 그분이세요. 얼마 전에 TV 유튜브에 보면 그 아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87세로 TV에는 나오던데 뭐 지금 방송 찍은 지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소리도 곱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김동진 선생이 가고파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게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이 영화 음악을 쓰고 난 다음에 온갖 네가 타락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영화 음악이었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조금 이따 연주하겠습니다만 우리 향수,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향수라는 곡 노래 부르신 가수 이동원, 테너 박인수, 그 박인수 교수가 그 향수를 녹음하고 난 다음에 국립오페라단에서 제작됐죠. 그다음 제명됐죠. 저기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계셨는데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았던 그런 그 당시 관점 분위기에서 타락한 음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기에 유튜브에 이거 찾아보시면 그 김동진 작곡가님이 이 영화에서 이 1절 끝나고 2절에 같이 부르는 듀엣 부분인데 그분 육성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가고파 너무너무 대한민국 애창가곡 한때는 압도적 1위였다가 그리운 금강산 나오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고파. 1933년에 김동진 선생이 작곡하신 이 가고파에 대한 이야기는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이게 당시 32년도에 처음 발표됐을 당시의 신문기사, 맞춤법이 지금하고 다르죠. 이 두 곡을 연주해 주실 우리 테너 신재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옆 동네 원주에서 빌려왔습니다. 원주 출신이고 우리나라 지금 최정상급의 중견 연주자 분이십니다. 잘생겼어요. 꽃미남. 테너 신재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구름 흘러가는 곳 이 가슴 깊이 불타는 영원한 나의 사랑 찾을 것 길은 멀어도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대를 만날 때까지 내 사랑도 흘러가라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이 가슴 깊이 불타는 영원한 나의 사랑 찾을 것 길은 멀어도 즐거움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관객분들이십니다. 이 가곡파는 1932년에 만들어져서 이 노산 이은상 선생의 친구였던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자기 친구의 시를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학생이었던 김동진이라는 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해인 1933년에 가곡파를 작곡을 하게 되죠. 이 가곡파는 전체가 10개의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수라 그러죠. 1, 2, 3, 4수까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노랫말로 들으셨던 가곡파의 노래이고요. 이 나머지 글들의 언젠가는 곡을 꼭 쓰고 싶노라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게 무려 40년이 지난 1973년에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곡파 후편이라고 불러요. 가곡파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이 가곡파 후편도 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만 이 두 개를 다 연주하면 11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거의 길어서 너무 길어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노랫말들도 우리가 지금 노랫말로 들으신 4수 이외에 나머지 5수에서 10수까지의 이 노랫말도 정말 주옥 같습니다. 잠시 이 노랫말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물라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다름질치고 물들면 뱃장에 누워 별해다 잠들었지. 세상 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여기 물어보고 저기가 알아보나 내 목 옛 즐거움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두고 온 내 보금자리에 가 안기자 가 안겨. 처녀들 엄이 되고 동자들 아비 된 사이 인생에 가는 길이 나뉘어 이렇구나. 이뤄진 내 기쁨의 길이 아까워라 아까워. 일하여 실어먹고 단잠 들어 죄 없는 몸이 그 바다 물소리를 밤낮에 듣는구나.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부러워라 부러워. 옛 동무 노젓는 배에 얻어올라 치를 잡고 한바다 물을 따라 남영 들명 살거이나 맞잡고 금을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거기 아침은 오고 또 거기 석양은 져도 찬 얼음 센 바람은 들지 못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 알몸으로 살거나 살거나 돌아가 알몸으로 깨끗이 깨끗이. 고맙습니다. 제가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되게 좀 어리버리합니다. 사람은 되게 어리버리한데 요 가곡 이야기, 뭐 음악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조금 반짝반짝해집니다. 평상시에는 훨씬 더 어리버리합니다. 이 가곡파의 1973년에 이 곡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그 가곡파가 실렸던 노산 시조집이라고 하는 원본입니다. 신문 기사고 노랫말이고 이 노산 시조집이 1932년에 발행이 되고 너덜너덜해지는 채로 4판이 소화 14년도 있어요. 1939년에 발행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곡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가곡에 관한 책을 다 구입해보고 다 찾아보고 이러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들을 찾았는데 원본이 훼손된다 하여 열람도 안 시켜주고 그냥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사진본만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사 신청하면 다 안 해주고 3분의 1만 복사해줘요. 당연히 세 사람 나눠갖고 복사 신청 저 했죠. 복사본은 다 받았죠. 그런데
늘 어떤 책을 보면 이 원본 사진을 찍어 놓아서 아 참 부럽다 부럽다 이러고 있던 차이였는데요. 이게 너덜너덜해진 그렇습니다. 제가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그랬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 같은 일로 이 가곡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노산시조집 원본을 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 중고 서점에 어떤 분 이삿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짐 속에서 이상한 옛날 책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혹시 쓸만한 건지 한번 보라고 그 중고 서점에 갖다 줬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노산시조집의 원본입니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너덜너덜 이게 떨어졌고요.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겁이 나서 제가 열지를 못하겠어요. 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 이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당시에 노산시조집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작곡가 홍남파 선생이 한국 가곡을 17곡 지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 17곡 중에 자기 지인한테 부탁해서 만들었던 봉선하라는 처음 들으신 곡, 그 다음에 자기 친구 함효영 씨가 만든 사공의 노래, 아까 들으신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곡이 다 여기에서 이 글을 보고 감동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곡이 다 여기에 있어요. 옛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장안사, 또 달대로 다 다시요, 사랑. 이분은 책을 쓰면서 여기에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설명 없이 쓴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홍남파의 사랑이라는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탈진된 제 그곳조차 마저 탑이 오르니다. 그 앞에 이 글을 왜 쓰게 된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날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을 하고 자기 친구는 사랑은 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해봐도 다 못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제 마음으로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날 그 글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회차에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한 시대의 불색출의 문장가 문인이 이런 주옥 같은 글을 역사적인 글을 남겼고 이 글을 본 어떤 작곡가가 음악가가 거기에 곡을 입혔고 그 쓴 곡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 살아남아서 우리 학교 때 다 배웠던 노래, 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켰던 그 소중한 원전, 너무너무 가슴이 떨릴 정도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물론 거금을 들여서 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한테 거금 들여서 올려놨길래 배송지를 강원도 삼척 이렇게 주소를 적어놨더니 나중에 거기다 전화번호 적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삼척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런 책을 사시냐고. 제가 이 소중한 자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어서 제가 어느 날 나중에 이 가곡 공부를 다 끝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삼척 시립도서관에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삼척시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사진 찍어서 원본은 열람도 안 시켜주는 그 자료와 똑같은 원본이 삼척시립도서관에도 보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제가 서울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성악가분들, 정말 많이 교류했던 잘 알고 지내는 훌륭한 성악가분들을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훌륭한 연주를 고향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오늘 이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소망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너무 식견이 높으신 이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우리 박상수 시장님이 흔쾌하게 이걸 허락을 해주셨고 또한
정정순 의장, 시민정 의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관한 그 애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요거 하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의 4대 미인을 설명할 때 그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양귀비, 왕소군, 서시, 초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아주 표현도 아주 재밌게 해요.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그 언니야가 죄송합니다. 친구들하고 말하는 말투가 나와서 양귀비가 꽃밭을 거니는데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꽃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꽃잎을 닫았다. 부끄러울 수 꽃화. 그래서 수화의 미모라고 합니다. 초선이 달빛을 거니는데 그 얼마나 자태가 아름다운지 달이 부끄러워서 구름 속에 가리웠다. 다들패 달월. 그래서 최고의 미모를 극찬하는 표현이 수화배월의 미모입니다. 중국 사람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왕소군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아가던 기러기가 놀래가지고 너무 이뻐서 날개짓 하는 거를 잊어먹었대. 그래서 기러기가 떨어졌대. 떨어질 낙 기러기 낙안이라고 그러죠. 서시가 물가를 거니는데 이 물고기가 헤엄치다 말고 너무 놀래가지고 헤엄치는 걸 잊어먹어서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가라앉을 침 고기어 침어 낙안과 수화 배월의 미모라. 이게 그 미모를 극찬하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침어 낙안과 수화 배월의 미모를 가지신. 근데 이 주인공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거 다 왔어요? 다 여기 오셨네. 아니 어느새 그 미녀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떨릴까요? 안 그러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울까요? 어떨까요? 제가요 지금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특히 이쪽은 더해. 표정들이 되게 심각하십니다. 우리 가곡 그러면 되게 첫 떠오르는 생각이 어렵다. 두 번째 별로 재미없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가곡이 어느 사이에 어렵고 재미없는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광고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 원곡이에요. 내용 보면 엄청나게 심오하고 복잡할 것까지 생겼잖아요. 그거 아니고 여자의 마음은 되게 변덕스럽고 갈대 같고 막 왔다 갔다 한다. 뭐 하여튼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내용이 되게 심오한 줄 알고 가서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아주 전문용어로 아주 매력이 없어요.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두 번째 곡 라 치다델라 마노, 이게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이중창곡입니다. 이 이중창곡이 되게 여기 있는 이분이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임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참 아깝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러시아 사람인데 그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라는, 이 내용이 서양식 작업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이야기예요. 막 다가가서 니 내하고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렇게 꼬시면 여자는 애인 마제또가 있어서 안 돼요 막 이러다 밀당하다가 둘이 각자 밀당하는, 그러면서 막 남자는 계속 꼬시고 여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많이 막 넘어가고 갈까 말까 이러다가 뒤에 가사에 안디암이라고 나오는데, 안디암이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자도 따라오면서 갑시다. 이제 여자가 넘어오는, 아니 오페라 내용이 그렇다고 넘어오는 이제 그런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말 오페라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게 아니라 내용은 보면 되게 재밌고 단순하다. 근데 남의 나라 말이고 남의 나라 발성으로 부르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씩 알고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맛보기로 잠깐 보시는데, 테너 선생님 라도나 모빌레 그리고 라츠다니노마노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이중창은 이 오페라의 돈 지오반니의 실제로 주연으로 출연하셨던 소프라노 최연정 교수님하고 그 오페라를 딱 한 번 봤던 관객일 저하고 둘이서 이중창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원래도 잘 못하는 노래지만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가가지고 혹시나 삑사리가 나더라도 저기는 삑사리 내는 곳이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진정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darem la mano, la mi dirai di sì. Vedi non è lontano, partiam ben mio da qui. Vorrei e non vorrei, mi trema poco il cor. Felice versarei a burlarmi ancor, a burlarmi ancor. Vieni mio bel diletto, io cambierò tua sorte. Vieni, vieni, là ci darem la mano. Ah, mi dirai di sì. Parliam ben mio da qui. Vieni mio bello, io canterò tua sorte. Andiam, andiam. Andiam, andiam, andiam mio bene, andiam. Le pene a ristorar, ogni innocente amore.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민구씨라.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복잡하고 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오페라 아리아도 오페라 뭐 이렇게 곡들도 사실 내용 들여다보면 진짜 매력이 없습니다. 다 단순한 얘기들 오히려 우리 가곡에 얽혀 있는 시어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장르는 취향의 차이이다. 수준과 품격의 차이가 아니고 장르는 취향의 차이이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을 하나씩 늘갈 때마다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트롯이거든요. 트롯 정말 좋아합니다. 남진 나훈아 할 때 나훈아 노래를 어릴 때 하도 많이 따라 부르고 잘 부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나훈아가 아니고 태훈아였잖아요. 다음 회차 때 또 그 다음 회차 때 가요곡 팝송곡들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장르의 곡을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 중에 하나 향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다음 회차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마침 훌륭하신 성악가님들 오신 김에 제가 남성 삼중창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향수를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죠.
부탁이라서 지금 펴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금 빛 게으른 울음으로 흐르는군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실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보이시는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알아가는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쏟아 살을 찾으러 불서비스게 한처럼 휘적시던 것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휘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을 밟았으나 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까마귀 뒤집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여러분들의 환호와 정말 연주자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 정말 더 훌륭하십니다.
여기가 서울인가 삼척인가 지금까지 이런 음악회는 없었다. 다음 음악회 안내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다음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미주 교수님 거물급입니다. 거물급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톤 박경중 교수님 두 분이 오십니다. 다음 회차에는 전혀 다른 곡들로 준비를 할 거고 혹시 여기 안 보이네요. 팝송 부르의 명곡 보랏빛 엽서에 불렀던 사람이 부르는 노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함께 부르는 시간 부르기고 앞서 지금 제가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한 조각 꽃잎이 휘날려도 내 아름다운 봄날은 줄어드는데 일편화비 감각춘 수많은 꽃잎이 휘날리니 이 어찌 사람의 마음이 심란하지 않으랴 풍표만점 정수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아름다운 날들을 즐기는 것이던데 세추물리 수행락 사람이 살면 고작 70년 산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인생 70고래희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 부대끼지 말고 마음 어그러지지 말고 이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세. 잠시 상상 막상미 두보의 곡강 이수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즐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함께 부르는 곡 봄처녀는 이은상 씨 홍남파곡의 봄처녀는 계절의 봄이 온 거에 대한 기쁨을 희망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이제 다시 쉼표를 짓고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봄처녀를 함께 부르시고요. 그 다음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씨 이흥렬곡 어머니의 마음은 뭐 더 말할 우리 어릴 때 다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3절 가사까지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3절까지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의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천득 선생의 수필에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다. 자기 마음속의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 두 번째 곡 함께 부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을 다시 같이 함께 제창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주자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옆에 사람 못 들어요. 그냥 맘 먹고 소리 지르면 돼요. 옆 사람 못 들어요. 꼴찌하지 마세요. 봄처녀 새옷이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성도하오시라 백년에게 오심인가 미안고 어리석으냐 나가 물어볼까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른 새한 낮으로 애쓴 마음 신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여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니라의 그것이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난 걷고 알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삶 알을 사 그댈 사 자식 생각에 공수는 이만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에 그것이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안주 들었네, 안주. 사라진 마음속에 온갖 기도와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마디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지없어라 자, 다 같이 고양이 봄을 마치고 오늘 첫 번째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함께 해주시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갈 가린 동네 에서 젊은 때가 그립습니다 또 동네 새 동네
친구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이상으로 지난 5월 31일 삼척에서 있었던 대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